섬 한산도를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뭐 한산도 하면 결국엔 이제 이순신의 섬이다. 이순신 장군의 섬이다. 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순신의 섬 한산도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한산도가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군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전엔 그런 직책이 없었거든요. 네. 삼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수군들을 다 통과하라는 이 총사령관이 되셨습니다. 예. 본인은 원래 전라 자수사였거든요. 이 수군사령부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한산도고요. 이 한산도에서 자그만치 3년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군사들도 훈련을 시켰고요.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개 이곳에서 봤기 때문에 이순신의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리들 중에서 승진 시험 내지는 네. 또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기운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산도를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안 갔네. 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이순신 장군의 기가 워낙 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이분이 원리 원칙과 그 백성들에 대한 충성에 투철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리고 그 한산도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서 승진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운을 한번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승진을 앞두고 가셔야죠. 승진, 그러니까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뭔가 좋은 일을 좀 바라는 마음. 김일중 씨는 네. 가서 뭐 저요? 드리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다들 그런 거 갖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그 주무시면 누가 합니까? 꿈에 이제 로또 번호 이렇게 착 나오면. 아니면 귀농하셔서 한산도에서 시금치 키우시면 되겠네. 잘 갑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뭐 한수연 씨는 뭐 어떤 기운을 받고 싶으세요? 저요? 예. 저 너무 많죠. 그래요? 우선 우리 숨은 한국 찾기가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유, 그리고... 예, 일단 프로그램 챙기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속마음을 말씀하세요. 배우로서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기다리는 데다 뭐 끝끝내 안 나오나요? 제발 좀 남자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가봐야겠네요. 예. 지금도 그럼 한산도의 명소들은 예전 이순신 장군의 군대들 준비했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게 참 좀 애매해요.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통제사가 원균으로 바뀌잖아요. 원균으로 바뀌는데 칠천도라 그래갖고 거제 가는 길에 그 섬에서 그 섬 앞 바다에서 전멸합니다. 조선 수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멸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뒤에 빠져나왔던 배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상도 당시 우수사였는데, 그 사람이 우리 본대에 있는 식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산도를 불태워버려요. 불을 태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기지 자체가 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적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남겨둔다라고 하는 거는 불을 안 태우고 되게 되면 그쪽에 일단 왜군들이 주둔을 하겠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길목을 또 뺏기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싹 태우는 게 훨씬 더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배설이라고 하는 분이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작전 중에 하나로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전 중에 하나로 거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노상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산도에는 그런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있다고도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도 하기도 뭐하다. 야, 이게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이야기도 혹시 또 없습니까? 예. 또 이제 영조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고 시작하는 거는 영조 대왕께서 굉장히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선현 중에서 특히 충절이 있던 분, 뭐 예를 들면 정몽주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주교 옆에 비를 세운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영조가 주로 그런 유적지를 찾아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조 때 통제사였던 조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통제형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여기다 기념비라도 세워야겠다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그 흔적이 복구되기 시작해요. 이제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왜 육지에도 안 만들었냐.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육지로 갑니다.
전쟁 끝나고. 끝나고요? 전쟁 끝나고 가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한산도가 편한데 전쟁이 끝나고는 육지로 가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통제형이었는데 옮겨가니까 그 동네가 통제형이 돼요. 그래서 그 통제형이라는 거에서 제자를 빼면은 그 도시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 통영이죠. 그래서 원조 통영은 한산도고 그러네요. 후 통영이 지금 있는 충무시라고도 불렀던 그 통영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야, 이거 재밌네요. 네, 전혀 몰랐어요. 한산도에 그럼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훈련을 했던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한산정이라고 최근에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바다 건너에 보면은 그 활의 관역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쏘게 되는데 굉장히 멀잖아요. 145m 정도 되니까 대략 우리나라 국궁의 사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했겠다. 특히 이제 또 바닷바람이 그나마 거기는 좀 있는 편이니까 바닷바람을 이겨내면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바다에 적합한 활쏘기 연습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맞춤형인 거예요. 이 난중일기에 보시게 되면 이순신 장군한테 계속 이제 지휘관들이 찾아오게 되면 되게 활쏘기를 합니다. 나가서 뭐 십순을 쏘았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또 독특하게도 이제 전쟁 중이라서 원래 한양에서 이제 문과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과시험을 이곳에서 이제 치르도록 허락을 맡아서 문과시험을 또 본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활쏘기 전통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군도협회가 1년에 한 번씩 이곳에 활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좋지요. 예, 또 이순신 또 생각하시면은 우리한테는 우리 동문한테는 신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그리 생각하고 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먹거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바로 한산도의 미역입니다. 미역이요? 예, 뭐 기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미역이 유명하긴 한데 네. 한산도 미역은 지금도 가도 미역 채취하거나 말리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산도에 가서 먹었던 먹거리 중에서 그 신선하고 아주 그 맛있는 미역이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이순신 장군은 상당한 미역에 애호가셔서 평상시에는 생선 미역국을 항상 그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드셨고 전투 중에 외군과의 전투 중에는 이제 따뜻한 음식을 못 드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밥에다가 미역을 찢어서 네. 비빔밥으로 드셨던 게 비빔밥으로. 그게 전투 식량이셨대요. 그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난중일기 기록에 따르면 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인편에 소식을 전하면서 말린 미역을 챙겨서 올려보내서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미역 사랑이 대단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한산도의 미역은 아주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한산도 가면 그럼 미역을 꼭 먹어봐야겠네요. 좀 사오고. 그렇죠. 또 한산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몰이라는 겁니다. 뭘? 네, 몰. 저도 가보기 전에 이게 뭔가 했어요. 기록을 찾아보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제주에 가면 몸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몸국이요? 몸국이 뭐냐면 돼지 국물에다가 모자반을 넣어서 끓이는 건데 제주도에서는 모자반을 몸이라고 하거든요. 예. 남해안 일대에서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모자반을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걸로 만든 음식이 또 한산도의 별미인데요. 저는 먹어보니까 모자반 이 모를 가장 맛있게 먹는 것은 이순신 장군처럼 생선 국물 뽀얗게 낸 데다가 거기다 끓여서 몰국으로 먹을 때 그 깊은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모자반이 몰로 불리는. 그거는 그냥 지역명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해초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산도 지역에서는 모자반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뭘 먹지? 뭘 그리 고민하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한수희 씨 고개 돌리는 거 봤어요? 안 받아줄 거예요. 이거. 이야, 진짜. 아, 이런 거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제 확실하네요? 호불호가?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으세요? 왜 아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동요를 불러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그 동요 듣고 울 때가 있어요. 어? 그런 동요 혹시 엄마가 섬 그늘에 네, 섬지박이. 거기에서 뭘 따러 가죠? 뭘? 굴 따러 가죠. 물에 꽂혔어. 이순신 장군 하면 정말 여러 가지 해전에서 예, 정말 큰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것들로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데 한산도 역시 하나의 해전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산대첩은 어떻게 보면 초반기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이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일본 해군은 꼼짝을 못합니다. 일본 수군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요. 여기를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보급품을 날라다 줘야 일본의 육군들이 이 한반도 전체를 경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보급품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본군 자체가 전라도 지역을 점령해야 한반도 전체 가장 큰 곡창지대를 점령하는 셈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조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네. 그 전라도를 경략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 셈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한산대첩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산대첩이 이제 3대 대첩 중에 하나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서 아, 그게 뭐지?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예, 바로 이제 행주대첩이 사실은 행주대첩. 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강희 선생님. 왜 모르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럴 수 있다. 이거 시청자분들도 3대 대첩?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자, 행주대첩, 한산대첩 나왔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끄트머리에 있는데 진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위대하신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이 지키고 있었죠. 이 진주 대첩까지 해서 3대 대첩이 되는 거죠. 예. 자, 정리해 주시죠. 3대 대첩이란? 땡. 한산대첩, 행주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 이런 걸 스물한국 찾기에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한산대첩이 또 이런 의미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가 있네요. 네. 그 한산대첩은 사실은 전술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탁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일본군 배하고 조선군의 그 당시 배가 일본군은 빠르고 조선군은 느립니다. 아, 그래요? 더더군다나 일본 배에는 함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함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넓은 바다에서 전쟁을 하면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견내량이라고 하는 거제 해협이 되는데 이순신 장군도 보니까 얘네들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를 보내서 몇 척을 보냅니다. 그래서 몇 척을 보내갖고 물길을 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쫓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배는 자기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저거 잡겠다. 저렇게 하면은 그 유명한 이순신 함대도 깨트릴 수 있겠다라고 쫓아와갖고 딱 나왔는데 도망 나오던 배도 물론이거냐 나머지 50여 척의 배가 둘러싸고서 마치 학의 날개처럼 그래서 우리가 학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학익진을 써서 각각 함포와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공략해갖고 그 60척 가까운 배를 잡거나 그 격침시키는 수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무기도 좋았지만 어쨌든 왜군의 심리까지 파악해가지고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조선의 무기를 10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산도 대첩은 아주 탁월한 전술 전략적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하네요, 정말. 근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증이 드는 게요.
아까 저희가 뭐 잠시 영상을 통해서도 네. 한산대첩에 대해서 봤는데 거북선이 등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순신 장군 하면 딱 거북선으로 그쵸. 해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거북선으로 안 싸웠나요? 예, 예.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 가지 하시는 게 이순신 장군하면 거북선이 생각나기 때문에 네. 네. 모든 전투에 거북선이 참여했고 이게 주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거북선은 돌격선입니다. 그러니까 돌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추정으로는 3척에서 5척 정도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조선 수군의 주력함은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가 주력함이었습니다. 판옥선. 예, 판옥선. 원래는 이제 이게 큰 화물선이었던 배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해서 군함 형태로 만들고 높이를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왜군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든 배가 이 판옥선인데요. 조선의 군의 주력선은 바로 이 판옥선이고 거북선은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씌운 형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명한 배가 거북선이라서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 판옥선이라는 배였네요. 그 판옥선과 거북선이 같이 썼고요. 그 예. 쓰임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듣기에 좀 이름이 생소한 판옥선입니다만은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역사 공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완전. 임진왜란이 발발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좀 전에 나왔어요.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좀. 이야, 눈이 임진왜란의 침침해져서. 발발 연도는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1592년.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임진왜란. 그래요? 아시겠죠? 네. 이건 팁입니다. 이러고 있을 되게 때가 어렵게 아니다. 네. 네? 모르겠는데. 더 어렵게 외운 거예요? 네, 그 조선이 건국한 게 1392년이거든요. 딱 네. 200년 다음은 1592년. 어려워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임진왜란은 1592. 저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1592 임진왜란 꼭 기억하시고요.